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음식 내오는 게 있다구면 어찌하냐?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밥상을 엎었습니다. 설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 위에서 한 여자의 인생이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살던 며느리, 병원도 명절도 집안일도 모두 혼자 감당했던 여자. 오늘 이야기는 참다가 미친 며느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라지지 않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10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는 날, 그녀에게는 많은 꿈들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식장 조명 아래 태호는 정민에게 말했죠. 내가 옆에서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정민은 그날 이후부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현실은 그 반대였죠. 38살 한정민은 알람이 필요 없습니다. 결혼 10년 차,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자동으로 떠졌죠. 몸이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었어요. 습관처럼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남편 윤태호, 41살 회사원이죠. 미동도 없었어요. 전날도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그대로 잠들었어요. 정민은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깨울 이유도, 깨워서 달라질 일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창밖과 대비돼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정민은 제일 먼저 약통을 꺼냈습니다. 시아버지 윤병수의 혈압약, 시어머니 김순덕의 당뇨약, 요일별로 나눠 담긴 작은 칸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오늘은 수요일, 시어머니 물리치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전화해야지. 머릿속에서 하루 일정이 자동으로 정리됐어요. 아이들 아침밥, 등교 준비, 시댁 들러 약 전달, 출근, 점심시간 병원 예약 확인, 퇴근 후 장보기. 그 목록 어디에도 쉬기는 없었습니다. 10살 하준이와 7살 할인이 아직 이불 속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정민은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민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고집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달랐습니다. 정민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출판 일을 하며 언젠가는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공방, 손으로 만드는 일, 손에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나중에로 밀렸습니다. 정민아, 이번 명절엔 내가 좀 신경 써야겠다. 시어머니 김순덕의 말투는 늘 부드러웠어요. 67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통보였어요. 시아버지 윤병수는 달랐습니다. 72살, 전직 공무원. 말투는 늘 단정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우리 집이 원래 어떤 집안인지 알지? 그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예전에 땅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고개를 숙였는지, 지금은 남은 게 별로 없지만 그 기억만으로도 여전히 상석은 자기 자리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민은 그 이야기를 수백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붙었어요. 며느리는 집안 기둥이야. 기둥? 정민은 그 단어가 싫었습니다. 기둥은 버티기만 할 뿐, 쉬지 못하니까요. 아침 6시,
정민은 아이들을 깨웠어요. 하준아, 일어나. 하린아, 아침이야. 아이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민은 밥상을 차렸어요.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는 늦게 들어오셔서 아직 주무세요. 또,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 먹자.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정민은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다시 정리했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애들 보냈어? 응. 나도 밥 있어?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정민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시댁. 약 갖다 드려야 해. 아, 오늘이었어? 태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었는데도요. 정민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다녀올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민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왔어? 약 가져왔지? 네. 정민은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있으시죠? 응. 이 시에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소영이가 온대. 신우이 윤소영. 35살. 부동산 중개인.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약은 여기 두고 갈게요. 그래. 출근해야지? 네. 정민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왔어? 네, 아버지.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네. 요새 출판계가 어렵다던데. 괜찮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며느리가 일하면 힘들지. 괜찮아요. 애들은 누가 봐? 학교 끝나면 학원 가요. 학원만 믿으면 안 되지.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여자가 집안일을 다 했어. 일도 안 나가고. 그래야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정민은 시계를 봤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정민은 일어섰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차에 올라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출판 편집부. 정민은 1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업무가 쏟아졌어요. 원고 검토, 작가 미팅, 디자인 컨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정민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김순덕 환자분 물리치료 예약 확인입니다. 네, 오후 2시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 화면을 봤어요.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오늘 급하게 계약 잡혀서 병원 못 갈 것 같아. 언니가 모시고 가줄 수 있어? 정민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내가 갈게.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조퇴해도 될까요? 무슨 일? 시어머니 병원 모셔다 드려야 해서요. 팀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원고 마감이 내일인데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1시 정민은 회사를 나와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네.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괜찮아. 가자. 병원까지 또 20분. 물리치료는 1시간.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민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원고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해먹지? 하준이 준비물 챙겨야 하는데 이번 주말에 친정 가야 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물리치료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들어오지 않을래? 아니에요. 저 집에 가봐야 해서요. 그래. 수고했어. 정민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트에 들렀어요. 오늘 저녁 재료를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와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니? 응. 정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삼겹살, 된장찌개, 밥. 남편이 들어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다녀왔어. 밥 먹어. 응.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민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네. 식사가 끝났어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고 숙제를 봐줬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 11시. 정민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전기세, 가스비, 아이들 학원비, 시댁 약가, 숫자들이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내, 며느리, 엄마, 그 많은 이름 속에서 한정민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남편 태호는 정민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른 척하는 게 편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어머니 병원 같이 가기로 했잖아.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태호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 알았어. 근데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내가 갈게. 그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싸움만 될 뿐이고 싸우고 나면 결국 본인이 움직이게 된다는 걸 경험으로 배웠으니까요. 신우이 윤소영은 늘 바빴습니다. 부동산 계약, 고객 미팅, 급한 일정. 언니, 나 진짜 오늘은 도저히 안 돼. 그 말을 정민은 셀 수 없이 들었어요. 동서 박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6살, 작은 카페 운영. 가게가 바쁘다며 명절 준비에는 손을 떼고 대신 돈으로 역할을 대신했어요. 형님이 잘하시잖아요. 그 말이 정민을 더 지치게 했습니다. 친정은 늘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 생신, 아버지 제삿날, 모두 다음해였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대신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괜찮다. 친정어머니의 그 말이 정민에게는 가장 무거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정민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코를 골며 편안하게 정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가 다시 지나갔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정민은 생각했어요. 모레도, 글피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였어요.
한 달, 1년, 10년. 정민은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정민 자신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결국 한 번에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이 곧 올 거라는 걸. 설 전날 밤, 정민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갈비 핏물 빼기, 나물 손질, 동태해동, 전 부칠 기름 준비, 아이들 옷 챙기기, 제사상에 올릴 과일 순서까지 하나도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정민은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거실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해가 뜰 기미조차 없었어요. 아이들과 남편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용히 외투를 걸쳤어요. 아이들 방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앞치마부터 둘렀습니다. 김이 서린 창문, 어수선한 싱크대, 반쯤 손질된 채 방치된 채소들.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손이 닿은 건 얼마 되지 않아 보였어요. 왔어? 생각보다 늦었네. 시어머니 김순덕의 말이었습니다. 인사였지만 정민의 귀에는 핀잔처럼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7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칼질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가 썰리고 시금치가 다듬어지고 동태가 토막났어요. 기름을 두른 팬에서는 전이 지글지글 소리를 냈습니다. 정민의 손은 쉴 틈이 없었어요. 11시쯤 시누이 윤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언니 진짜 고생 많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소영은 부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일 상자를 내려놓고는 화장실 좀이라는 말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 뒤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서 박지은은 더 늦게 도착했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와서는 한번 부엌을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와, 음식 진짜 많다. 형님 손 진짜 빠르다.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태호와 시아버지 윤병수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아직도 하네요? 그러게. 몇 년째 같은 사람들만 나오네. 그 웃음소리가 정민의 등 뒤로 흘러들어왔어요.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쉼이고 다른 한쪽은 노동이었어요. 10살 하준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정민은 팬에서 전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거실 가서 아빠랑 놀아. 아빠는 할아버지랑 TV 봐. 정민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전을 뒤집었어요. 지금은 말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참으면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정오가 지났습니다. 정민은 계속 일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어깨가 결렸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민아, 물 좀.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민은 손을 씻고 물을 따라갔어요. 고기는 언제 올라와? 곧 다 됩니다. 서두르지 그래.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냄비를 확인하고 전을 뒤집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정민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접시들을 나르며
한 번씩 손목을 털었어요. 어머, 조심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떨어뜨리면 어떡해. 정민은 더욱 조심스럽게 접시를 들었어요. 상이 거의 다 차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냄비를 들고 부엌을 나섰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상 한가운데에 냄비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정민아.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음식 내오는 게 이렇게 느려. 그 말은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장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 빈 친정집, 아이들 라면 냄비, 나중에라는 말, 새벽부터 지금까지 몇 시간을 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점심도 거르고 물 한 잔 제대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느리다였어요. 정민은 국냄비를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목이 점점 아파왔지만 내려놓지 않았어요.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만 같았으니까요. 왜 거기 서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재촉하는 말투였어요. 마치 늦게 음식을 내온 종업원에게 하는 말처럼. 정민은 천천히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 잡채, 갈비찜, 나물. 새벽부터 만들었던 음식들이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은 기름에 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말은 느리다였습니다.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면 지나간다고 믿었던 10년이 사실은 쌓이고 쌓여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의 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국냄비가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 한가운데로 쏟아졌어요. 흰 떡이 접시 밖으로 튀었고 국물이 전과 잡채 사이를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어요.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정민은 빈 냄비를 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어요. 신우이 소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동서지은은 국물이 튄 옷을 내려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남편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정민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서투르다고요? 정민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시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왔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상 차리고 설거지했어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었어요. 어머님 병원도 제가 다 모셨어요. 예약 잡고 약 타고 물리치료 데려다니고 회사 다니면서요. 아이 키우면서요. 그게 며느리 할 일이지. 시아버지가 받아쳤습니다. 정민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왜 저만 해요?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왜 아가씨는 바쁘다고 빠지고 동서는 돈만 내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있어요? 왜 저만 당연해요? 신우이 소영이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동서지은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민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오늘 뭐 했어?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운전한 거 말고 뭐 했어? 전 부쳤어?
애들 봤어?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그 말에 정민은 웃음이 났어요. 허탈해서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참았어. 사람들 앞이니까. 정민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구석에 서 있던 하준과 할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민은 그제야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나 이 집안 며느리 그만할게요.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말을 이었어요. 이혼할게요. 그 말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연습해온 말처럼. 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민아, 무슨 소리야? 잠깐 진정해봐. 태호가 정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민은 한 발 물러섰어요. 진정한 건 10년 동안 했어. 이제 그만할 거야. 애들 생각은 안 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예요. 정민이 대답했어요. 애들한테 이런 엄마 모습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당연하게 희생당하는 엄마. 그게 정상이라고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민은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랑 가자.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민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뒤에서 시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지만 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정민은 그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아이들을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하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가? 집. 할아버지 집? 아니, 우리 집. 정민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시댁 대문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거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림자. 정민은 미련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설날이라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정민은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아이들을 봤어요. 하주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할인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할인이 물었어요.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정말? 응, 정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정민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민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애들아, 씻고 자자. 엄마. 하준이 말했어요. 응? 고생했어. 그 말에 정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하준과 할인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정민은 아이들을 꽉 껴안았어요. 미안해. 괜찮아, 엄마. 하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 편이야. 정민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 품에서 그날 밤 정민은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하지만 정민은 받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으며 정민은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적어도 그날 밥상에서 돌아서 나온 선택만큼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알았어요. 앞으로 힘들 거라는 걸, 무서울 거라는 걸,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걸, 당연하게 희생당하지 않겠다는 걸,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처음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눈을 떴습니다. 낯설었어요. 옆에 남편이 없었습니다. 천장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천장은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정민이었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52통, 문자 37개, 모두 어젯밤부터였어요. 정민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태호 어디야? 전화 받아. 시어머니 정민아,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신우이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정민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하고, 계란을 풀고, 김치를 꺼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생각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7시, 하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응, 일어났어? 아빠는? 정민은 잠시 멈췄어요. 아빠는 회사 일찍 가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밥 먹자. 하주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어제 일을, 엄마의 말을, 이혼할게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인도 나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 가? 응, 가야지. 할머니 집은? 정민은 숟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당분간 안 갈 거야. 왜? 엄마가 좀 쉬어야 해서.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정민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에게는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민은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제는 좀 과했던 것 같아. 정민은 웃음이 났어요. 과했다고? 응. 다들 놀랐어. 나도 놀랐어. 정민이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는데 그게 한순간에 터진 거니까. 그래도 그렇지. 태호가 말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정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뭐 했는데? 나 거실에서 TV 봤잖아. 아버지랑 편하게. 나 혼자 부엌에서 일할 때.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은 진심이야? 응.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야. 애들 생각 좀 해봐. 애들 생각해서 하는 거야. 정민이 말했어요. 이런 엄마 모습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정민아, 나 회사 가야 해. 정민이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잠깐, 태호가 소리쳤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할 말 없어. 제발.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정민은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정민은 놀랐습니다.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얘기 좀 하자. 정민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았어요. 정민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미안하다. 정민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너무했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까지는 너무한 것 같아. 너무하다고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네. 10년 동안 정민이 말했어요. 명절마다 혼자 일한 게 너무한 거예요? 병원 혼자 모신 게 너무한 거예요? 그건 당신 아들은 뭐 했어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TV만 봤잖아요. 그래도 가족이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는 거야. 정민은 웃었습니다. 쓸쓸하게. 가족이니까요? 그래. 가족이니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가족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민은 일어섰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 전에 한정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기둥 역할 못해요. 정민은 가방을 들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정민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어요. 동료들이 인사했습니다. 정민 씨, 설 잘 보냈어요? 정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보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장이 다가왔어요. 정민 씨, 잠깐 나올래요? 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팀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생각했어요. 힘들었겠네요. 네.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팀장이 정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네.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요. 가족이라도. 그 말에 정민은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괜찮아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회사는 걱정 말고.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퇴근 시간. 정민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다녀왔니?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과 김치. 예전 같으면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라면 좋아. 할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민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녁을 먹으며 하준이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할아버지 집 안 가? 정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안 갈 거야. 왜? 엄마가 좀 쉬어야 해서. 아빠는? 하준이 또 물었어요. 정민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엄마랑 따로 살 거예요? 응.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싫어서? 아니. 정민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떨어져 있으려고.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힘들면 쉬어야지. 그 말에 정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하준아.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정민은 혼자 거실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쳤어요. 이혼 절차.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협의 이혼, 재판 이혼, 필요 서류. 정민은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정민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응. 오늘 어머니 만났어? 응. 뭐라고 하셨어? 정민이 물었어요. 미안하다고.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정민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나도 미안해. 태호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한 거 이제야 알았어. 정민은 웃었어요. 쓸쓸하게. 이제야? 응. 너무 늦었어. 정민이 말했습니다. 이미 난 많이 지쳤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태호가 말했어요. 내가 도울게. 믿을 수 없어.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말했잖아. 다음에 나중에. 그 말 들으면서 기다렸어. 근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이번엔 다를 거야. 어떻게 믿어? 정민이 물었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좀 줘. 정민이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 알았어.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할까? 대답은 아직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당연하게 희생당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어요. 다음 날, 정민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혼 사유가 뭔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성격 차이요. 정민이 대답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민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시댁 일을 다 했어요.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사분담 문제군요. 네. 증거가 있나요? 증거요? 네. 일기, 문자, 사진 같은 거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일기는 없었어요. 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문자는 대부분 시댁일 관련이었습니다. 사진은 명절마다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에서 정민만 웃지 않았어요. 있을 것 같아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협의 이혼이 빠르긴 한데 남편분이 동의하실까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대화해 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혼이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민은 남편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태호가 먼저 물었어요. 그냥.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 못 지냈어. 태호가 말했어요. 너 없으니까 집이 너무 비어 보이더라.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태호가 정민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정민은 손을 뺐습니다. 이혼 서류 써줄 수 있어? 정민아. 대답해줘. 정민이 말했어요. 써줄 수 있어? 없어.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쓰겠어.
왜? 아직 사랑하니까. 그 말에 정민은 웃었어요. 사랑? 응. 10년 동안 나 혼자 일할 때 그게 사랑이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하겠다고 약속할게. 태호가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다 할게. 집안일도 시댁일도. 정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민아, 제발. 시간 줘. 정민이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 얼마나? 모르겠어. 정민이 일어섰어요. 나가볼게. 카페를 나왔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정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끝인가?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정민은 혼자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국이 쏟아진 그 자리에서 정민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무릎 꿇지 않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은 여전히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집에서 조용히,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당장 돈이 문제였어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세,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계산하면 할수록 막막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정민은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팀장이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하실 건데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민은 웃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거예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잃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많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전 저장해둔 폴더를 열었어요. 나의 꿈이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공방, 손으로 만든 잼, 예쁜 병에 담긴 수제품들. 정민은 한참을 사진을 바라봤어요.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은 동네 골목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학교 근처, 오래된 주택가 사이사이, 임대 무늬가 붙은 작은 상가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번화가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숨을 쉬며 일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골목 안쪽, 햇볕이 오후에만 잠깐 들어오는 작은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도 그 공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곳처럼 느껴졌어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가게 임대 문의드립니다. 아, 네. 보러 오시겠어요?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15분 후에 뵙겠습니다. 집주인을 만났어요.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여기 2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전에는 무슨 가게였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꽃집이었죠. 아, 장사가 안 돼서 나가셨어요. 집주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실 건가요? 잼 가게요. 정민이 대답했어요. 잼? 네. 수제잼이요. 집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기서 그게 되겠어요? 해보려고요. 정민은 웃었어요. 일단 해보는 거죠. 집주인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보증금이 500이고
월세가 50이에요. 정민은 계산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빠듯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정민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정민은 그 순간 알았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앞으로만 가야 한다는 걸. 다음 날부터 정민은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벽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오래된 꽃집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든 꽃잎, 낡은 리본, 색바랜 포장지. 정민은 그것들을 하나씩 치웠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이 도왔습니다. 하주는 큰 쓰레기를 날랐고, 하리는 작은 붓으로 벽 아래쪽을 칠했어요. 엄마, 이거 우리 가게야? 하준이 물었습니다. 응, 엄마 가게. 멋있다. 하린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민은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엄마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벽은 직접 페인트를 칠했어요. 흰색으로 깨끗하게. 첫 칠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칠했어요. 세 번째 칠해서야 만족스러웠습니다. 손에 페인트가 묻었어요. 머리카락에도 묻었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반은 중고로 구했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선반. 곳곳에 흠집이 있었어요. 사포로 문질렀습니다. 니스를 발랐어요. 닦아서 세우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냉장고도 샀어요. 작은 냉장고. 중고였지만 깨끗했습니다. 배달 기사님이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잼 가게요. 잼? 네. 수제잼이요. 신기하네요.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가스레인지도 설치했습니다. 잼을 끓일 큰 냄비도 샀어요. 작은 병들도 주문했습니다. 100개, 라벨도 직접 디자인했어요. 오늘의 잼이라는 글씨, 심플했지만 예뻤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직접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도 손에 물집이 잡혔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이었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정민은 아이들 방문을 열어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해야 해. 다짐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가게가 거의 완성됐어요. 간판을 달던 날, 정민은 길 건너편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의 잼, 그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거창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어제의 희생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그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정민은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일이면 문을 열게 됩니다. 손님이 올지 안 올지 몰랐어요. 장사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호였어요. 정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응. 뭐해? 가게 정리 중. 가게. 태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내일 오픈해. 무슨 가게? 잼 가게.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그만뒀어. 태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정민이 말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야. 그래도 태호가 말을 이었어요. 위험하지 않아?
위험해.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해볼 거야. 애들도 좋아해. 도와주기도 하고. 태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아, 응? 나도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에 정민은 놀랐어요. 뭐? 가게 일. 태호가 말했습니다. 주말에라도 도와줄 수 있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중이야? 태호가 물었어요. 응, 천천히 생각해. 알았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변할 수 있을까? 태호가? 우리가? 대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픈날. 정민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딸기를 씻고 설탕을 재고 냄비에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달콤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아침 9시 정민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팻말을 걸었어요. 진열대에 잼을 놓았습니다. 딸기잼, 블루베리잼, 살구잼, 예쁜 병에 담겨 있었어요. 손님이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기 뭐 파는 데야? 잼이요. 제가 만들었어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잼? 네. 수제잼이요. 할머니는 진열대를 둘러보셨어요. 비싸겠네. 한 병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딸기잼을 집으셨습니다. 맛볼 수 있어? 물론이죠. 정민은 작은 숟가락에 잼을 떠서 드렸어요. 할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감사합니다. 하나 살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민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손님, 첫 매출, 10,000원. 하지만 정민에게는 1,000,000원보다 소중했어요.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한정민으로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이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나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몇 명 더 왔어요. 젊은 엄마, 직장인, 학생 모두 호기심에 들어왔다가 잼을 맛보고 샀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매출을 계산했어요. 100,000원. 적은 돈이었습니다. 월세도 안 되는 돈. 하지만 정민은 기뻤어요. 시작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땠어? 하준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 왔어? 응. 10명 정도? 와. 할인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민은 아이들을 안았어요.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워. 하준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멋진 엄마 보여줘서. 그 말에 정민은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민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는 사람도 생겼어요. 여기 진짜 맛있어요. 수제잼 최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민은 하나하나 댓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었어요. 월세는 낼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빠듯했지만 괜찮았어요. 행복했으니까요.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였어요. 정민은 놀랐습니다.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태호가 대답했어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구나. 응. 예쁘네. 고마워. 태호는 진열대 앞에 섰어요. 잼 맛볼 수 있어? 응.
정민은 숟가락에 잼을 떠줬습니다. 태호는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맛있다. 정말? 응. 진짜.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해보니까 알게 됐지. 태호는 한참을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달라졌어. 뭐가? 표정. 태호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밝아 보여. 정민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표정이. 정민아, 태호가 말했어요. 나도 변하고 싶어. 갑자기가 아니야.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너 없이 한 달 살아봤어. 힘들더라. 집안일도, 혼자 있는 것도.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았어.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해왔는지. 혼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정민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정민이 말했어요. 얼마든지.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릴게. 그날 이후 태호는 가끔 가게에 왔어요. 말없이 청소를 도와주거나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봤어요. 조금씩 태호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단골이 생겼어요. 매일 오는 할머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직장인, 학생들. 언니, 여기 진짜 좋아요. 한 단골이 말했습니다. 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감사합니다.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 단골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하고 싶어요. 뭐요? 제가 하고 싶은 일, 회사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랬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정민이 말했어요. 용기만 있으면. 그 단골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민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아내가 아닌 한정민으로. 그날 저녁 아이들과 가게 문을 닫으며 하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 좋아. 정민은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자신이 이제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희생당하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며 사는 삶. 그 안에서 정민은 드디어 한정민이 되고 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의 잼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할머니, 일주일에 2번 오는 직장인, 주말마다 오는 가족. 정민은 그들의 이름을 외웠어요. 박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 손주가 이거 좋아해서. 김 과장님, 이번 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블루베리 있어요? 물론이죠. 가게는 이제 정민의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잼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저녁에 문을 닫았어요. 단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정민은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신우이 윤소영이었어요. 들어올 듯 말 듯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문을 열었어요. 언니.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정민아, 들어올래요? 응. 소영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구나.
네. 예쁘네. 고마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은 한참을 서 있다가 말했어요. 그날 내가 잘못했어.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 하나로 10년이 지워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다 피했어.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알아요. 정민이 말했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미안해. 소영은 울먹였지만 정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용서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느꼈어요. 잼 맛볼 수 있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정민은 작은 숟가락에 딸기잼을 떠줬어요. 소영은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 고마워요. 너 이런 재능이 있었어? 몰랐어요. 저도.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해보니까 알게 됐죠. 소영은 잠시 정민을 바라보다가 딸기잼 한 병을 집었습니다. 하나 살게. 네. 정민은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또 올게. 소영이 나가며 말했습니다. 편할 때 오세요. 정민이 대답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가게를 찾았습니다. 정민은 문 앞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였어요. 여기구나. 시어머니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 진열대, 창가 테이블까지 하나하나 살피며 말했어요. 내가 직접 다 한 거라며. 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낮았고 떨렸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럴 자격 없다는 것도 알아. 나도.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살이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항상 혼자 다 해야 했지. 정민은 시어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똑같이 했어. 내가 당한 걸 그대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어요. 정민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였구나. 그리고 가해자가 됐구나. 시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게 그 사람 나름의 사과라는 것도 정민은 알 수 있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정민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잼 하나만 살 수 있을까?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딸기로. 정민은 딸기잼을 포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나가며 뒤돌아봤어요. 잘 지내라. 네. 어머니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 달 후, 설날이 다시 왔습니다. 1년 전, 정민이 국을 쏟고 집을 나온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었어요. 아침 일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태호였어요. 여보세요. 정민아, 나야. 응. 오늘 시댁 갈 거야?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생각했어요. 애들이랑 잠깐 들를게. 정말? 응. 하지만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알았어. 고마워. 오후 2시, 정민은 아이들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태호, 소영, 동서지은. 왔구나. 시어머니가 일어섰어요. 네. 정민은 인사했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하준과 할인이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아이들이 다가갔어요. 시아버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뱃돈을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정민은 들었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어요. 주문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올해는 간단하게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소영이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잼 너무 맛있었어. 고마워. 우리 아이들도 좋아해. 다행이다. 동서지은도 말했어요. 저도 가게 가봤어요. 그래요? 예뻐요. 분위기도 좋고. 정민은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정민은 일어섰어요. 저희는 이만 가봐야 해요. 벌써?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정민은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태호가 따라왔습니다. 정민아. 응? 오늘. 고마워. 괜찮아. 정민이 말했어요. 애들 아빠니까. 그래도. 태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 알았어.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시댁 대문이 보였어요. 1년 전 정민은 이 대문을 분노에 찬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평온했습니다. 엄마, 하준이 물었어요. 응? 우리 이제 할머니 집 자주 가? 가끔. 정민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주는 안 가. 왜? 엄마도 쉬어야 하니까. 알았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가게가 더 좋아. 정민은 웃었어요. 그래. 왜? 엄마가 웃으니까. 그 말에 정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정민은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1년 전 정민은 이 자리에서 이혼 절차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잼가게 확장.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온라인 판매, 배달 서비스, 체험 클래스. 정민은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해볼까? 생각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어요. 엄마, 정민아, 늦었는데 안 잤니? 네. 일 정리하고 있어요. 가게 잘 되니? 네. 괜찮아요. 친정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왜요? 내가 힘들 때 더 챙겨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정민이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그게 힘이 됐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진짜. 정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딸 대견해. 전화를 끊고 정민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어요. 1년 전 오늘 정민은 이 달을 보며 울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완벽한 용서가 아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도 내 삶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6개월 후, 오늘의 잼은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습니다. 작은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에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왔어요. 정민은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토요일 오후, 가게에서 체험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6명이 참가했어요. 모두 주부였습니다. 오늘 딸기잼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하세요.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딸기를 씻고 설탕을 재고 냄비에 넣어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달콤한 냄새가 가게를 채웠어요. 와, 진짜 맛있는 냄새.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물론이죠. 정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클래스가 끝나고 한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네, 저도 제 가게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정민은 그 사람을 봤어요.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두렵겠지만 시작하면 돼요. 정말요? 네, 전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저녁, 정민은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태호였습니다. 바쁘니? 아니, 거의 끝났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 응, 앉아. 태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응? 나 많이 변했어. 알아.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익숙해. 정민은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정민이었다면 바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안해. 정민이 말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정민이 말을 이었어요. 아이들 아빠로는 계속 봐. 좋은 아빠로. 그리고 언젠가 정민은 태호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정말? 태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응, 약속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고마워. 태호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기다릴게. 태호가 나가고 정민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선택이야. 돌아갈지, 혼자 갈지, 아직 몰라. 하지만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난 행복하니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민의 가게는 이제 제법 알려졌어요. 잡지에도 소개됐습니다. 혼자 시작한 수제잼 가게. 용기 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 정민은 그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용기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인데 시댁과의 관계도 정리됐습니다. 명절에는 잠깐 들렀다 왔어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태호와는 여전히 떨어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가끔 함께 밥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민은 가게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주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하리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인이 불렀어요. 응? 이거 봐. 할인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게 그림이었어요. 오늘의 재미라는 간판. 그리고 웃고 있는 엄마. 예쁘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할 거야. 할인이 말했어요. 뭘?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민은 할인을 안았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가게를 물들였습니다. 정민은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정민도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사람은 참아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존중받을 때 가족이 된다는 것을,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정민은 오픈 팻말을 뒤집었어요. 클로즈 드로. 하지만 정민의 삶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정민은 오늘의 잼을 만들 겁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어제가 아닌 오늘을.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혹시 지금 참고 계신가요? 당연하게 희생하고 계신가요? 이제 말해도 됩니다. 힘들어. 나도 살고 싶어. 나도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그 말이 이기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가족들, 배우자들, 눈치채 주세요.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힘들지? 뭐 도와줄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정민처럼 무너지기 전에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 이름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아니면 해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